우리나라가 3만 불에 돌파하니 안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IMF 97년에 있었으니까 이젠 딱 20년이 됐습니다. 벌써요. 이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빈곤층만 소득이 11% 증가했다는 겁니다. IMF 이후에 평균 가계 소득은 19%가 증가했고 상인은 28%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빈곤층은 11%로 오히려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빈곤층이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런데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어떤 자료에서는 63.3%, 어떤 자료에서는 44.7%, 이렇게 자료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한 48.6%가 최소한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2명 중에 1명은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아상입니다. 또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는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우선 수치마다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인 빈곤율은 주로 상대적 빈곤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즉 1등부터 소득 꼴찌까지를 줄 세우면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을 벌어들이는 사람을 빈곤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대적 빈곤율도 소득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 시장 소득에 의한 소득 기준으로 빈곤율을 잡느냐, 아니면 이 시장 소득 이외에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공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을 이렇게 포함해서 빈곤율을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치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빈곤 대상 중에는 이 복지 시스템에 의한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OECD 등에서는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가처분 소득은 시장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뺄 거는 빼고 또 내가 정부로부터 받는 거는 넣어가지고 내가 같이 쓸 수 있는 소득이 총 얼마냐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기준에 따라서 노인들의 이렇게 상대적 빈곤율도 지난 10년간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장 소득 기준의 노인 빈곤율은 2015년에 63.3%입니다. 자, 이걸로 보자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44.7%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초노령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빈곤율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지만은 OECD 기준으로 어떤 걸로 하더라도 노인들이 빈곤하다는 것은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측면에서 창피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OECD는 2013년 통계에서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을 우리나라를 49.6%로 압도적으로 빈곤율 1위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내부 통계에서 가처분 소득 빈곤율은 2013년에 47.5%였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를 집계할 때는 좀 더 나쁘다고 봤습니다. 자, 사회 보장이 확대되고 있지만은 노인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고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으로 노인에게 주어지는 소득마저 작아서
노인 인구의 절반이, 최소 절반이 어떤 기준으로 하더라도 빈곤층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자, 2016년 기준으로는요, OECD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6%로 34개국 중에서 1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 2위인 호주에 비해서 호주가 35.5%입니다. 월등히 높고 OECD 평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6%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이 지표에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근로소득 등 가처분 소득만 고려하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한계를 감안해도 한국 노인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빈곤 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겠는가? 한국의 노인이 되면 달랑 집 한 채 있다가 그 집도 자식들한테 결혼시키니 학교 보내니 취직도 못하고 빌빌싸니 지원한다고 사업 미천 대준다고 대부분 다 정리해버리고 본인들은 집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한국의 노인빈곤층의 실태라는 것을 모릅니까? 한국의 노인빈곤층들이 집을 떡 지니고 앉아서 소득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알 겁니다. 집을 제대로 된 집을 지니고 사는 분들은요, 노인 빈곤에 포함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 있죠. 집 없는 국민이 절반인데 실제로는 절반이 넘을 겁니다. 그 집 없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대로 늙어가서 또 집도 없는 노인 빈곤층이 된다는 사실은 왜 말을 안 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당연히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과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65세 이상 중에서 상위 30%는 빼고 하위 70%로 수혜 대상을 축소해서 공약하기 논란이 기초연금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 본인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군인, 더 나아가서 교원 등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기초연금을 조금만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국민연금 수혜 혜택도 가만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선에 나온 대선 후보들은 모두 이런 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62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단독 가구일 때는 월 20만 4,010원, 부부 가구일 때는 32만 6,4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5만원을,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연금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12조 3천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문 후보 공약대로라면 1단계에서 15조 4,800억, 2단계에서 18조 6천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5년간 연평균 4조 4천억의 추가 재원, 기존에 나간 거 외에 올려주는 만큼이 4조 4천억이 더 든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하위 50%에게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주겠다.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시행 시기를 2022년까지 10만원 인상으로 잡아서 언제부터 올려주겠다라는 건가 하는 것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도 안 후보와 같이 소득 하위 50%한테는 기금을 이렇게 지급을 늘리겠다라는 거 하지만 언제 얼만큼 늘리겠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급 대상과 지급 액수를 모든 노인에게 30만원 이상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제 생각으로 어르신들한테는 한 돈 100만원씩은 줘서 부부 합산하면 한 200만원 받으면, 혼자 살면 한 100만원, 그걸로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럴 돈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잘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받아본들 그거 고기 한번 먹으러 가는 비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앞으로 노인들이 이제 한국도 처음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올해부터 줄어듭니다. 이제 점점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늘어날 건데 초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고 OECD에서 가장 빈곤하다는 것은 멕시코나 이런 나라보다도 한국이 훨씬 못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의 각종 물가 수준이나 주거 비용 수준, 통신 비용 수준 등 여러 가지들을 감안할 때 솔직히 말하면 노인들이 살기에는 지옥 같은 나라임이 틀림없는 게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노인들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을 빼고는 제가 볼 때 한 75살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은데요. 궁극적으로 노인들에게 돈을 올려줘서 한마디로 복지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국과 같은 재원 구조에서는 국가 부채를 양산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나중에 누군가 짊어질 시한폭탄을 한국의 진보라는 사람들이 그냥 내 있을 때 확 늘려서 던져줘서 나중에 누가 갚겠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점점 노동하는 사람, 제대로 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그러면 세금을 뺀 나머지 무슨 수로 빚 말고 수입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불황이면 세수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복지를 갖다가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인데 재원은 사실상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노인 생계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 노인 일자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인은 허구한 날 지하철에서 그냥 꽃이나 들고 나르고 지하철에서 백화점 택배나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안 그러면 노인들에게 각자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가진 기술을 살려서 사회의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이고 본인도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에 월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2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 목표가 한 후보는 이걸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요. 노인이 되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자, 이 아픈 부분에 대한 의료 시스템, 더 나아가서 노인들이 되면 한마디로 절반이 가난하다면 빈곤층이라면 빈곤층까지 이런 노인들은요. 주거 환경은 보나마나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시의 산동네에 거주하거나 쪽방촌에 살거나 고시원에 살거나 안 그러면 그야말로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거나 안 그러면 산동네 단독주택에 살거나 이런 식으로 밀려난 노인들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할 건데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소개하는 각종 일본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TV 프로를 보면요. 동네마다 목이 좋은 자리에 공공실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이 거주하면서 한마디로 의료 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끼리 자기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일종의 공공실버센터 운영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별화해서 갈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노인들이 각자 방을 가지고 있대 이
밥을 먹거나 활동을 하는 공간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그 시설 자체를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하고, 거기에는 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등급을 좀 뒀어라도 약간 비싼 비용의 공공실버 개인이 부담을 하는요. 안 그러면 개인이 약간만 부담을 하는, 안 그러면 국가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실버 시설들을 좀 차등화해서 거기에 국가적 일자리,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다 청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건강한 노인들은 또 그 자체로 그 시설에서 일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게 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적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서 보듯이 어버이날이라고 뭐 카네이션이나 하나 달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무슨 한마디로 공공복지 대책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도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노인들이 보수 후보를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야권의 후보들은 노인들 표는 내한테 별로 안 온다고 관심이 없이 젊은 20, 30, 40대를 겨냥한 반값 등록금, 더 나아가서 무상 보육 육아 이런 것만 전부 치중하면서 노인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자, 1985년과 2015년 이 30년 기간 동안에 1인 가구 인구가 8배나 늘어났는데 60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 1인 가구의 43.2%를 차지한다. 즉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서 독립회화가 1인 가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노인들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1인 가구는 대부분 돈이 없는 한마디로 노인이고, 이런 노인들의 주거는 보나 마나 매우 열악하기가 뻔하다는 겁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노는 날이고 어버이날은 일하는 날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어린이와 어버이의 처지가 아들한테는 좋은 거 다 해주고 어버이날이라고 부모한테는 별로 안 쳐다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인구가 누가 많느냐, 어린이 인구가 많느냐, 노인 인구가 많느냐 이래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687만 명입니다. 즉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보다 23만 명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만큼 안 태어나고 점점 더 작게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의 짙은 그늘인데요. 우리가 젊은 사람이 부양해야 될 노인들이 매우 많아져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래 생각할 겁니다. 많은 노인들 분 중에는 노인들도 다 즐겁게 잘 사는 사람도 많다. 이럴 건데 2015년 65세 이상 가운데 42.3%만이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노인이 5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혜 대상 70%가 거의 58%가 연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연금 받는 사람 중에서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12%밖에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총액 50만 원 이하를 받는 노인이 77%라는 겁니다. 고작 23%만이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15%도 안 되는 사람만이 5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나머지는 58%는 아예 연금이 없고 나머지 뭐 한 30%가 조금 안 되는 연금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연금이 50만 원 이하가 되는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버이날 뭐 부모한테 카네이션 하나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이런저런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문 후보 말대로 매년 4조 4천억을 더 받아가지고 더 정부 돈을 더 넣어서 3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20만 원 받으면 생활이 안 되고 30만 원 받으면 생활이 됩니까? 그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밑빠진 독처럼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연금을 갖다 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요,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엄격하게 소득조사, 수입조사를 해서 이 연금 수혜 대상이 안 돼도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벌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수혜 대상에서 빼야 되고요.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인,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일이 불가능한 사람 중에서 빈곤층, 또 자녀 부양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 수혜를 갖다가 1차적으로 해야 되고 2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 일자리의 임금도 평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0만 원대에 일해서 벌어서 그 폐지 주고 팔아도 20만 원은 받겠어요. 하루에 만 원 벌어도 한 달에 30만 원 되지 않습니까? 휴일 쉬고 보면 2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하루 만 원 버는 일자리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대선 후보들이나 국민들은 심각하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나도 다 노인이 됩니다. 이 복지 시스템에 의한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OECD 등에서는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가처분 소득은 시장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뺄 거는 빼고 또 내가 정부로부터 받는 거는 넣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총 얼마냐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기준에 따라서 노인들의 이렇게 상대적 빈곤율도 지난 10년간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장 소득 기준의 노인 빈곤율은 2015년에 63.3%입니다. 자, 이걸로 보자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44.7%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초노령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빈곤율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지만은 OECD 기준으로 어떤 걸로 하더라도 노인들이 빈곤하다는 것은 이렇게 자료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한 48.6%가 최소한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2명 중에 1명은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아상입니다. 또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는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우선 수치마다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인 빈곤율은 주로 상대적 빈곤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즉 1등부터 소득 1등부터 소득 꼴찌까지를 줄 세우면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을 벌여들이는 사람을 빈곤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대적 빈곤율도 소득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 시장 소득에 의한 소득 기준으로 빈곤율을 잡느냐, 아니면 이 시장 소득 이외에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공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을 이렇게 포함해서 빈곤율을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치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빈곤 대상 중에 우리나라가 3만 불에 돌파하니 안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IMF 97년에 있었으니까 이젠 딱 20년이 됐습니다. 벌써요. 이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빈곤층만 소득이 11% 증가했다는 겁니다. IMF 이후에 평균 가계 소득은 19%가 증가했고 상인은 28%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빈곤층은 11%로 오히려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빈곤층이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런데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어떤 자료에서는 63.3%, 어떤 자료에서는 44.7%,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측면에서 창피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OECD는 2013년 통계에서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을 우리나라를 49.6%로 압도적으로 빈곤율 1위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내부 통계에서 가처분 소득 빈곤율은 2013년에 47.5%였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를 집계할 때는 좀 더 나쁘다고 봤습니다. 자, 사회 보장이 확대되고 있지만은 노인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고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으로 노인에게 주어지는 소득마저 작아서 노인 인구의 절반이, 최소 절반이 어떤 기준으로 하더라도 빈곤층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자, 2016년 기준으로는요, OECD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6%로 34개국 중에서 1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 2위인 호주에 비해서 호주가 35.5%입니다. 월등히 높고 OECD 평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6%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이 지표에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근로소득 등 가처분 소득만 고려하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한계를 감안해도 한국 노인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빈곤 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겠는가? 한국의 노인이 되면 달랑 집 한 채 있다가 그 집도 자식들한테 결혼시키니 학교 보내니 취직도 못하고 빌빌 사니 지원한다고 사업 미천 대준다고 대부분 다 정리해버리고 본인들은 집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한국의 노인빈곤층의 실태라는 것을 모릅니까? 한국의 노인빈곤층들이 집을 떡 지니고 앉아서 소득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알 겁니다. 집을 제대로 된 집을 지니고 사는 분들은요, 노인 빈곤에 포함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 있죠. 집 없는 국민이 절반인데 실제로는 절반이 넘을 겁니다. 그 집 없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대로 늙어가서 또 집도 없는 노인 빈곤층이 된다는 사실은 왜 말을 안 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당연히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과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0만 원씩을 모두 지급하겠다.